네, 내년은 2025년 을사년이 됩니다. 내년 운세를 알아볼 텐데요. 세운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12운성법으로 내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토일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무토일간에게 내년은 이렇게 을사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성으로 알아보게 되면 을목은 무토에게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인 사화는 편인에 해당이 되지요. 천간은 정신적인 요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지지는 현실적인 요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이렇게 정관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내년에 뭔가 명예욕이 커지고 원대해지면서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복이 좋아지고 권위가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지 어딘가에 인목이라든가 묘목이 없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간은 정신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흉신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규율에 얽매인다든가 아니면 피곤한 일에 시달린다든가 건강이 불안해진다든가 하는 부정적인 요소 역시도 지지에 뿌리가 없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으로 오는 정관은 기적인 작용뿐으로 생각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현실로 드러나는 일을 알기 위해서 12운성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운성법으로 내년 운세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12운성법으로 내년 을사년에 왕기를 띠는 천간이 있습니다. 병화와 정화가 왕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병화와 정화는 무토일간에게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년에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또는 자격증이나 면허증 등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인성만 이렇게 왕기를 띠는 것이 아니라 비겁인 무토 자신 역시도 왕기를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왕기를 띠면서 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행동력이 왕성해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인성을 실현하고 현실화시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어딘가에 병화가 있어서 이 병화를 중요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병화는 무토일간에게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특수한 학문이라든가 자격 그리고 예체능과 관계된 시험이나 문서운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화는 신금과 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금은 무토에게는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배운 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표현력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 또는 언론방송 그리고 종교 철학과 관계된 쪽에서 발전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없고 정화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는 무토에게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인이 있어서 이것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내년에 뭔가 보편적인 학문이라든가 자격 그리고 면허증과 관련된 역시 문서라든가 시험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인은 임수와 합을 이루게 됩니다. 임수는 무토에게 편재가 되죠. 그러면 재성을 끌어오게 되면서 이 사람은 내년에 경제적 관념이 높아지고 세상과의 소통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금전적 효과를 누리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리고 문서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재물을 취득하는 쪽 이런 쪽에서 발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을사년 운세를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세속적인 쪽보다는 세속적인 재물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문서라든가 아니면 계약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한 단계 더 기술을 진전시키는 운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토일간의 식상은 경신금이 됩니다. 경신금이 되는데 이 경신금은 사화에서 12운성으로 생지와 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흡하게 시작하는 단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재성은 임수와 계수가 됩니다. 임수와 계수는 사화에서 12운성으로 절지와 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금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현금 유동성이 조금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을 한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은 조금 불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직장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왕기를 띠면서 지식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데요. 직장인들에게는 그렇다 해도 명예라든가 아니면 승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많아지면서 인덕이 좋아진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요. 또 이 사람의 관성은 갑을목이 되는데 이 갑을목은 사화에서 12운성으로 병지와 욕지가 됩니다. 즉 힘은 떨어졌다 할지라도 아직 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직장복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이 왕기를 띠기 때문에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후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취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을 낮춘다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때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성이 왕기를 띠면서 이 사람이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 그리고 학문이라든가 학업 쪽에서 발전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격이라든가 면허증 이런 쪽에서 시험이라든가 문서운이 좋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연애운을 살펴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이렇게 왕성해지게 되면 식상을 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활동성이라든가 표현력은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비겁이 왕기를 띠게 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조금 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조금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도 인성이 발달하게 되면 공부라든가 학업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모친과는 관계가 좋아지지만 이성과는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토일간의 내년 을사년 운세를 12운성법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